영민은 75의 나이에 들어섰다. 사람들은 흔히 그 나이를 인생의 황금기라고 부르지만 영민에게는 그냥 매일이 끝나지 않는 긴 오후 같다고 느꼈다. 잠은 새벽 5시면 저절로 깼다. 그 뒤로는 다시 눕기도 어정쩡해 거실로 나와 텔레비전을 켰다가 금세 꺼버렸다. 뉴스는 늘 똑같았고 드라마는 진즉 흥미가 사라졌다. 부엌에서 혼자 마시는 커피는 쓸쓸했다. 전에는 아들 녀석이 부엌에서 부스럭거리며 라면을 끓이던 소리가 있었고 딸아이가 공부하다가 와서 밥 차려달라고 졸라대던 날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모두 제 갈 길을 간 지 오래다. 딸은 부산에서 교수가 되었고 아들은 외국 지사에서 근무하며 가족까지 꾸렸다. 가끔 전화가 오긴 하지만 통화는 10분도 채 되지 않았다. 아버지 건강은 괜찮으세요? 라는 말 뒤에는 회의가 있어서요. 곧 또 연락드릴게요. 라는 멘트가 따라왔다. 그럴 때면 영민은 그래, 그래 하고 끊었지만 수화기를 내려놓고 나면 손바닥에 작은 허기가 남았다. 집안은 너무 조용했다. 시계 초침 소리가 벽에 부딪혀 크게 울릴 정도였다. 때때로 거실 한쪽에 앉아 있으면 허공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여보, 반찬 좀 더 줄까? 하고. 하지만 돌아보면 아무도 없었다. 아내는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다. 아이들이 아직 초등학생이던 시절 병이 깊어져 떠나버린 것이었다. 영민은 그때부터 가장이자 어머니 역할까지 도맡아야 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두 아이만큼은 굶기지 않겠다고 마음먹고 그는 새벽부터 밤까지 일터에 매달렸다. 남들은 중년의 낭만을 노래할 때 영민의 삶은 늘 땀과 걱정으로 얼룩져 있었다. 그래서였을까? 이제는 남은 날이 너무 길게만 느껴졌다. 할 일을 다 한 듯, 삶의 의미가 줄어든 듯, 텅 빈 집이 그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무료함을 견디다 못해 동네 시장에 나갔다. 채소를 사야겠다고 마음먹은 것도 아니었고 특별히 필요한 것도 없었다. 그저 사람들 사이를 걷고 싶었다. 시장 골목에는 늘 그렇듯 활기가 넘쳤다. 상인들의 목청, 물건 고르는 손님들의 손길, 튀김 기름 냄새, 갓 구운 붕어빵 냄새가 뒤섞였다. 영민은 한참을 거닐다가 어느 순간 발걸음을 멈췄다. 작은 꽃집이었다. 입구에는 빨간 장미와 노란 국화, 분홍 카네이션이 소담하게 놓여 있었다. 그 앞에서 한 여인이 꽃줄기를 다듬고 있었다. 영민은 눈을 의심했다. 익숙한 옆모습, 단정한 이마, 다소곳이 다듬어진 머리칼 세월이 흐른 만큼 주름과 흰 머리가 얹혀 있었지만 그는 단번에 알아보았다. 수정? 그 이름이 입술을 새어 나왔다. 여인은 고개를 들었다.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시장에 소라는 멎은 듯했고 그 자리에 고요가 내려앉았다. 영민 씨?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다. 그러나 분명 잊고 지내던 그 이름을 불러주고 있었다. 영민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대신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묻어둔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는 20살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던 청년이었다. 고향 동네 청년회에서 만난 여학생 바로 수정이었다. 책 읽기를 좋아했고 웃음소리가 맑았다. 두 사람은 서점에서 마주치기도 했고 강가를 함께 걸으며 얘기를 나누기도 했다. 그때의 영민은 무뚝뚝하고 말수가 적었지만 그녀와 있으면 달랐다. 괜히 농담을 하고 책 속 구절을 읊어주고 더 오래 함께 있고 싶어 안달이었다. 그러나 세상은 그에게 시간을 허락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면서 집안은 순식간에 생계 위기에 몰렸다. 영민은 학업을 포기하고 공장에 들어갔다. 하루 12시간 넘게 일하며 집안을 이끌어야 했다. 수정에게는 끝내 고백하지 못했다. 어느 날 그녀가 다른 사람의 약혼자가 되었다는 소문만 들려왔다. 그때 영민은 술에 취해 하늘을 원망했지만 아무에게도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았다. 그리고 세월은 흘렀다. 정말 영민 씨 맞죠? 세상에 이렇게 다시 만나다니. 수정이 먼저 웃음을 보였다.
세월이 쌓였지만 그 눈웃음은 여전히 빛을 잃지 않았다. 오랜만이요. 아니, 오랜만이라는 말로는 부족하군. 영민은 손끝이 떨렸다. 수정은 꽃다발 하나를 내밀었다. 이거 그냥 받아요. 오늘 참 특별한 날 같으니까. 영민은 그 꽃다발을 받으며 가슴 속에서 오래 묻혀있던 이름이 다시 살아나는 걸 느꼈다.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던 것이다. 재회 이후 영민의 발걸음은 자꾸만 시장 쪽으로 향했다. 원래라면 채소를 사거나 생선을 고르는 데에만 머물렀을 그의 걸음이 이제는 당연한 듯 작은 꽃집 앞에 멈췄다. 처음엔 어색했다. 그저 국화 한 단을 사면서 몇 마디 안부를 나누는 정도였다. 그러나 그 며칠이 지나자 그는 매일 꽃집 앞에서 수정과 마주 앉아 차 한 잔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단골 손님인 줄 알겠네요. 수정이 웃자 영민은 고개를 저었다. 그냥 발걸음이 여기까지 이끌더군. 뭐, 저도 반갑지 않다고는 못하죠? 둘은 그렇게 짧은 농담을 주고받았다. 영민은 스스로도 놀라웠다. 젊은 날 이후로 그는 누구에게도 이런 가벼운 말들을 내뱉은 적이 없었다. 늘 무거운 책임과 가장으로서의 무게 속에서 살았기에 웃는 대화라는 게 낯설었다. 그런데 수정 앞에서는 저절로 말이 나왔다. 어느 날 수정은 가게 문을 일찍 닫고 영민을 불렀다. 시장 뒤편에 새로 생긴 공원 가봤어요? 같이 가요. 저 혼자 가긴 좀 심심하거든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다. 늦봄의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고 벚꽃이 지고 난 자리엔 연두빛 잎이 가득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수정이 먼저 입을 열었다. 영민 씨, 그때 왜 말이 없었어요? 갑자기 학교도 그만두고 사라져 버리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랐어요. 영민은 한참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집안이 순식간에 무너졌어. 동생들, 어머니 나 말고는 지킬 사람이 없었어. 그때는 숨 쉬는 것조차 버겁더군. 그래서 미안했어. 한마디 못하고 떠나버려서. 수정은 조용히 그의 말을 듣고 있었다. 눈가에 얇은 물기가 맺혔다. 나도 사실 기다렸어요. 혹시 돌아올까? 혹시 편지라도 올까? 그런데 끝내 아무 소식이 없어서 그냥 받아들였죠. 그렇게 다른 사람이 아내가 됐고 세월이 흘렀고 영민은 주먹을 꼭 쥐었다. 세월이 그토록 길었는데도 마음속의 회한은 조금도 줄지 않았다. 그 후로 두 사람은 자주 만났다. 영민은 꽃집 일을 도와주기도 했다. 무거운 화분을 옮기고 배달이 필요하면 손수 자전거에 싣고 다니기도 했다. 수정은 그런 그를 보며 웃음을 지었다. 여전히 부지런하네요. 나이 들어도 성실한 건 안 변하나 봐요. 몸을 쓰는 건 이제 습관이 되어버렸어. 가만히 있으면 더 힘들더군. 가끔은 둘이 시장 국밥집에 가기도 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을 앞에 두고 젊었을 적 얘기를 나누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예전엔 국밥 잘 안 먹었잖아요. 책 들고 다니던 모습만 기억하는데. 그땐 젊어서 허세였어. 뭐라도 있어 보이고 싶었던 거지. 하지만 살다 보니 이런 게 제일 든든하고 따뜻하더군. 수정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런 허세조차 귀여웠는데 괜히 혼자 멋있는 척 하느라 바빴잖아요. 영민은 얼굴이 붉어졌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 어딘가가 다시 청년으로 돌아간 듯했다. 하지만 기쁨만 있는 건 아니었다. 어느 날 아들이 해외에서 귀국했다. 오랜만에 마주한 아들은 반가웠지만 동시에 시선은 날카로웠다. 아버지, 요즘 누굴 자주 만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 옛날 친구를 우연히 만났지. 그래서 가끔 같이 밥도 먹고. 아들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아버지 연세에 그런 게 필요할까요? 괜히 오해 사는 일 만들지 마시고 그냥 조용히 지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은 가슴에 큰 돌처럼 얹혔다. 영민은 대답하지 못했다. 분명 아들은 걱정해서 하는 말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경계와 불편함이 섞여 있었다. 그날 밤 영민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가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건가? 이 나이에 사랑이란 말을 입에 올리는 게 우스운 일일까? 며칠 후 영민은 일부러 꽃집을 찾지 않았다. 마음을 정리하려는 듯 했지만 오히려 하루가 더 길게만 느껴졌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다 결국 다시 시장으로 향했을 때 수정은 이미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왜 며칠 동안 안 왔어요? 무슨 일 있는 줄 알았잖아요. 영민은 머뭇거리다 결국 털어놓았다. 아들이 탐탁지 않아 하더군. 내 나이에 이런 만남이 괜찮을까? 나도 헷갈렸어. 수정은 잠시 침묵하다가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해요? 10년, 20년? 그마저도 모르는 게 인생이에요. 지금이라도 웃고, 지금이라도 따뜻하면 그걸로 된 거예요. 영민은 그녀의 눈빛을 바라보았다. 젊을 적보다 더 깊고 더 단단한 눈빛이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세월은 흘렀지만 아직 놓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영민의 집 거실에 아들이 앉아 있었다. 아들은 무겁게 말을 꺼냈다. 아버지, 요즘 그분이랑 자주 만나신다면서요?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영민은 잠시 말을 고르다 조심스럽게 대꾸했다. 그냥 친구일 뿐이다. 젊은 날 알던 사람인데 우연히 다시 만난 거지. 친구라뇨? 동네 사람들도 다 알아요. 시장에서 늘 같이 다니신다면서요. 아버지 연세에 그런 얘기 돌면 좋겠습니까? 그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다. 영민은 속이 쓰려왔다. 아들이라면 기뻐해 주기를 바랐는데 돌아온 것은 우려와 반대였다. 나는 그저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었다. 잠깐이라도 웃을 수 있어서 좋은 거다. 아들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신 지 오래됐다고 해서 이런 건 좀 아니지 않나요? 그 말에 영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니지 않다라는 말, 그 한마디가 그를 죄인처럼 만들었다. 며칠 후 수정은 영민의 얼굴이 어두운 걸 알아챘다. 꽃집 뒷자리에서 차를 마시던 두 사람 사이에 묵직한 침묵이 흘렀다. 무슨 일 있어요? 요즘 표정이 예전 같지 않네요. 영민은 망설이다 털어놓았다. 아들이 반대하더군. 내 나이에 이런 게 우스운 일 아니냐고. 듣고 보니 나도 헷갈려. 우리가 괜히 욕심을 부리는 건가? 수정은 한참 말을 잃었다.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다. 사실 나도 가끔 죄책감이 들어요. 남편이 떠난 지 10년이 됐지만 그래도 함께 산 세월이 있잖아요. 미안한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당신한테 다가가는 게 두렵기도 했어요. 영민은 고개를 숙였다. 방 안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두 사람 모두 행복을 원하면서도 그것을 붙잡을 자격이 있는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다. 문제는 주변의 시선이었다. 시장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꽃집 수정씨, 저 노인하고 맨날 붙어 다닌다더라. 글쎄, 그 나이에 무슨 연애래. 웃긴다, 안 그래? 이런 말들은 결국 두 사람의 귀에도 들어왔다. 어느 날 수정은 꽃다발을 다듬다 말고 손을 떨며 놓쳤다. 사람들 시선이 괜히 신경 쓰이네요. 영민은 묵묵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우린 잘못한 게 없수어. 살아있는 동안 누군가와 웃을 수 있는 게 뭐가 죄요? 그러나 목소리의 떨림은 감출 수 없었다. 며칠 동안 두 사람은 일부러 거리를 두었다. 영민은 다시 조용한 집에 혼자 앉아 있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역시 욕심이었나? 내 나이에 이런 설렘이 무슨 소용이람. 창밖에 비가 내렸다. 그 빗소리가 마치 누군가 그의 마음을 쓸어내리는 듯했다. 수정도 마찬가지였다. 꽃집은 여전히 분주했지만 마음속은 텅 비어 있었다. 화사한 꽃들을 바라보며 그녀는 중얼거렸다. 이 꽃들은 피는데 내 마음은 왜 이렇게 시들까? 그러던 어느 날 영민이 갑작스레 쓰러졌다. 평소보다 심하게 어지럼증이 몰려와 쓰러진 그는 병원으로 실려갔다.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지만
고혈압과 피로가 겹친 탓에 며칠은 안정을 취해야 했다. 소식을 들은 수정은 병원으로 달려왔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온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영민 씨, 왜 연락도 안 하고 이렇게 혼자 견디려고만 해요? 영민은 힘겹게 미소를 지었다. 괜히 민폐일까봐. 나 때문에 당신까지 욕먹는 게 싫었어. 수정은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런 말 하지 마요. 내가 원해서 곁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해도 우리 마음이 먼저 아닌가요? 영민은 눈을 감았다. 오래 참아온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다. 며칠 뒤 퇴원하던 날 수정은 그의 팔을 붙잡고 병원을 나섰다. 두 사람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단단했다. 이제는 남 눈치 안 볼래요. 수정이 단호하게 말했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그 시간만큼은 당신이랑 나누고 싶어요. 영민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세월이 남긴 주름 사이로 빛나는 눈동자가 젊은 시절의 수정 그대로였다. 고맙소.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겠소. 그들은 다시 서로의 손을 맞잡았다. 이번엔 어떤 말로도 쉽게 풀리지 않는 끈이 된 듯했다. 퇴원 후 영민은 오랫동안 마음에 두었던 제안을 꺼냈다. 수정 씨, 우리 여행 한번 가보지 않겠어? 수정은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 여행이요? 젊었을 땐 먹고 사느라 나이 들어서는 혼자라서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여행이란 걸 해본 적이 없으고 이제라도 같이 가고 싶소. 수정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어디든 좋아요. 이번엔 나도 당신 옆에 있을 테니까. 그렇게 두 사람은 가까운 바닷가 마을로 떠났다. 새벽 기차에 몸을 싣자 창밖 풍경이 빠르게 스쳐갔다. 논밭 사이로 떠오르는 햇살이 두 사람의 얼굴을 밝히자 마치 세상이 다시 시작되는 듯했다. 기차에서 내려 마을을 거쳐 바다에 이르렀을 때 영민은 잠시 숨을 고르며 바닷바람을 마셨다. 소금기 섞인 공기가 가슴을 시원하게 열어주었다. 수정은 바닷가 모래 위를 천천히 걸으며 말했다. 젊었을 때 우리 같이 이렇게 걷는 날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영민은 바다를 바라보다가 대답했다. 그땐 삶이 너무 벅차서 당신을 붙잡을 용기가 없었어. 하지만 지금은 늦었어도 괜찮다 싶소. 지금이라도 이렇게 옆에 있는 게 내겐 선물 같소. 수정은 발걸음을 멈추고 바라보았다. 나도 그래요. 그때는 못했지만 지금은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남은 날들을 같이 보내는 거. 그 말에 영민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두 손이 맞닿는 순간 바닷바람도 파도 소리도 멀어지고 오직 두 사람만 남은 듯했다. 여행에서 돌아온 지 며칠 후 아들이 다시 집을 찾았다.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지만 이번에는 목소리가 조금 누그러져 있었다. 아버지 솔직히 처음엔 많이 놀랐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쓰러지셨다는 얘기 듣고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 아버지한테 필요한 게 뭔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영민은 놀라 눈을 크게 떴다. 아들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다. 아버지가 혼자 계시는 게 더 걱정이에요. 그분이 아버지를 웃게 해주신다면 저도 굳이 반대하진 않겠습니다. 순간 영민의 눈가가 붉어졌다. 평생 아버지로서 강해야 한다고 믿었기에 눈물을 보이는 걸 꺼려왔지만 이번만큼은 달랐다. 그는 조용히 대답했다. 고맙다, 아들아. 나도 너희들 눈치 볼까봐 사실 많이 두려웠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도 행복할 권리가 있잖아요. 그날 저녁 수정도 합석했다. 처음엔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이내 분위기가 조금씩 풀렸다. 손주가 할머니처럼 불러도 돼요? 라고 묻자 수정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영민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다. 시간은 흘러 여름이 다가왔다. 영민과 수정은 시장에서도 공원에서도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여전히 호기심 어린 눈길을 보냈지만 두 사람의 단단한 모습 앞에서는 오히려 미소를 짓는 이들이 많아졌다. 어느 날 수정이 말했다. 우리 둘이 같이
가게 하나 열어보면 어때요? 작은 찻집 같은 거요. 꽃도 놓고 차도 팔고. 영민은 놀라 웃음을 터뜨렸다. 내 나이에 무슨 가게를 연단 말이요? 왜요? 못할 것도 없잖아요. 손님이 없으면 우리 둘이 차 마시면 되고. 그 말에 영민은 크게 웃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랑 함께라면 뭐든 해볼 만하오. 그날 밤 영민은 오래간만에 깊은 잠을 잤다. 꿈속에서도 그는 수정과 함께 웃고 있었다. 늦은 나이에 다시 만난 두 사람은 더 이상 과거를 아쉬워하지 않았다. 놓친 시간이 많았지만 대신 앞으로의 시간을 함께 채워갈 수 있었다. 영민은 가끔 이렇게 중얼거렸다. 내 인생이 길고 험했지만 마지막에 당신을 다시 만나게 된 건 하늘이 내린 선물이오. 수정은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다. 우리 이제는 놓지 말아요. 끝까지 같이 갑시다. 그리고 그 약속은 늦은 봄 햇살처럼 따뜻하게 두 사람의 남은 날들을 비추기 시작했다. 그해 가을, 영민과 수정은 동네 시장 골목 모퉁이에 작은 찻집을 열었다. 꽃집 옆 비어있던 가게를 손수 정리하고 벽에 흰 페인트를 칠했다. 수정은 가게 곳곳에 화분을 놓았고 영민은 낡은 나무 테이블을 고쳐 앉기 편한 자리를 마련했다. 간판에는 큼직하게 봄날 찻집이라는 이름이 걸렸다. 왜 하필 봄날이에요? 영민이 묻자 수정은 웃었다. 우리 다시 만난 게 봄이잖아요. 내겐 두 번째 봄날 같아서요. 찻집이 문을 연 첫날 시장 사람들은 호기심에 하나둘 찾아왔다. 은퇴한 노인이 무슨 가게냐 하며 수군거리던 이들도 따뜻한 차 향기와 아늑한 분위기에 금세 마음을 열었다. 이제 영민의 하루는 바쁘게 흘러갔다. 아침이면 찻집 문을 열고 물을 끓이고 손님들을 맞았다. 수정은 꽃으로 테이블을 장식하며 밝은 웃음을 지었다. 손님 중에는 외로운 노인들도 많았다. 그들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지난날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젊은 부부들은 꽃 한 송이와 함께 차를 즐기며 사진을 찍고 갔다. 아이들은 작은 쿠키에 환호성을 질렀다. 영민은 문득 깨달았다. 우리가 단둘이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 찻집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것은 예기치 않은 기쁨이었다. 어느 주말 딸이 부산에서 올라왔다. 손에 꽃다발을 들고 들어선 그녀는 가게를 둘러보며 환하게 웃었다. 아버지 이렇게 멋진 곳을 차리실 줄은 몰랐어요. 수정 아주머니랑 정말 잘 어울려요. 영민은 얼굴이 붉어졌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이 따뜻하게 차올랐다. 아들 역시 차츰 마음을 열었다. 처음엔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손주들이 가게 안에서 뛰어다니며 웃는 모습을 보며 그도 미소를 지었다. 아버지 잘 지내시는 것 같아 다행입니다. 저도 이제야 마음이 놓이네요. 그 말은 영민에게 무엇보다 큰 선물이었다. 그러나 시간은 거스를 수 없었다. 어느 겨울 영민은 다시 한번 병원에 입원했다. 심장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고 의사는 무리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침대에 누운 영민은 창밖 눈발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아직은 좀 더 같이 있고 싶은데. 그때 수정이 손을 잡아주었다. 우리 이미 충분히 함께 했어요. 앞으로 얼마나 더 남았는지는 모르지만 하루하루가 선물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요. 영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손길은 따뜻했고 그 따뜻함이 두려움을 덮어주었다. 봄이 다시 왔다. 찻집 앞마당에는 분홍빛 꽃이 가득 피었다. 영민은 의자에 앉아 수정과 함께 그 풍경을 바라보았다. 내 인생은 참 길고 험했어. 젊을 땐 고생만 하다 시간이 다 갔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구려. 마지막에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시간을 얻었으니. 수정은 그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다. 우리 인생 결코 늦지 않았던 거예요. 봄은 다시 오니까요. 영민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하늘을 바라보았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며 늦은 봄의 따스함이 온 세상을 감쌌다. 그 순간 영민은 마음속 깊이 확신했다. 남은 날이 얼마나 되든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고.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봄날 찻집은 여전히 시장 모퉁이에 자리 잡고 있었다. 세월은 흐르고 사람들은 오가며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셨다. 가게 안에는 늘 꽃 향기가 가득했고 그 향기 속에서 사람들은 웃었다. 그리고 그 웃음 한가운데 영민과 수정의 늦은 사랑이 있었다. 사람들은 그것을 두고 이렇게 불렀다. 늦게 피어난 꽃은 더 오래 향기롭다.